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나라 30만 대군을 수장시킨 살수대첩의 찬란한 영광. 하지만 그 화려한 영웅담 뒤에는 산산조각 난 현실이 있었죠. 오늘은 비굴한 평화화가 불러온 차갑고 끔찍한 정치적 비극입니다. 승전의 대가는 이긴 자에게도 몹시 가혹하고 무거웠습니다. 수백만의 적을 막아냈지만 요동의 비옥한 들판은 잿더미가 됐죠. 백성들은 혹독한 굶주림과 깊은 전염병에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거대한 제국 고구려의 숨통이 서서히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군주가 묵직하게 왕좌에 오르죠. 고구려 제27대 군주 영유왕 고건무의 비장한 즉위였습니다. 그는 과거 평양성에서 수나라 수군을 괴멸시킨 전쟁 영웅이었죠.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전쟁 영웅의 눈빛마저 차갑게 바꿨습니다. 망가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굴중에 가까운 철저한 대당온건 평화 노선이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려면 전쟁을 무조건 피해야만 했으니까요. 한편 중국 대륙에는 피바람을 뚫고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합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자리에 들어선 무서운 호랑이 당나라였죠. 영유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며 끊임없이 굽실거렸습니다.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며 생존의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는 엎드린 사냥감을 더욱 거칠게 짓밟는 법이죠. 서기 631년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에 서늘한 도발을 지시하죠. 오만한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에 도착합니다. 당나라 사신은 평양성 근처의 거대한 경관으로 직행했습니다. 경관은 수나라 병사들의 해골을 모아 높게 쌓아 올린 무덤이죠. 고구려가 거대 제국을 박살낸 위대한 승전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당 사신은 고구려 백성들 앞에서 이 경관을 마구 헐어버립니다. 승전의 기념탑이 적국의 손에 처참하게 박살나고 짓밟힌 겁니다. 고구려의 군사적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무자비한 행위였죠. 그런데 영유왕은 이 참담한 모욕을 그저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당나라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뼈아픈 수모를 억지로 삼킨 거죠. 평화를 구걸하려 국가의 위대한 영광마저 부정해버린 겁니다. 지배층의 이 비굴한 침묵은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경관이 무너지는 광경을 본 고구려 백성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지옥에서 목숨 걸고 제국을 막아냈는데 말이죠. 자신들이 피로 쓴 역사가 하루아침에 처참히 부정당한 겁니다. 나라를 구했던 전쟁 영웅들은 거친 분노와 배신감에 휩쌉니다. 우리가 저런 나약한 왕을 위해 목숨을 바쳤단 말인가? 군부에 끓어오르는 불만에도 영유왕의 저자세 외교는 계속됩니다. 당나라의 오만한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을 넘고 말았죠. 급기야 영유왕은 고구려의 태자를 당나라의 인질로 보내게 됩니다. 국가의 다음 후계자를 적국의 바닥에 엎드리게 만든 치욕이었죠. 641년 당나라 사신 진대덕이 고구려 영토에 발을 들이밉니다. 그는 단순한 사신이 아닌 고구려를 노린 무서운 정탐꾼이었죠. 요동의 험준한 산천과 방어 시설들을 샅샅이 뒤지고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패배를 철저히 분석하며 새로운 침략을 준비한 겁니다. 수비대장들은 분노하며 스파이의 눈을 가려달라고 왕에게 청하죠. 하지만 영유왕은 칙소를 열어 그가 마음껏 돌아다니게 허락하죠. 자신에게 굽실거리며 엄청난 금은보화까지 쥐어보내는 총욱. 안보의 핵심 기밀을 적에게 스스로 떠먹여준 미친 짓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 명분을 없애려다 나라의 목줄을 내어준 셈입니다. 귀국한 진대덕은 당태종에게 고구려 침공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고구려는 과거의 전쟁으로 정예병을 모두 잃어 몹시 허약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의 입가에 몹시도 서늘하고 야비한 미소가 번집니다. 엎드린 사냥감을 향해 마침내 날카로운 맹수의 발톱을 빼든 거죠. 영유왕의 평화와 국걸은 전쟁을 피하기는커녕 전쟁을 앞당겼습니다. 나약함을 들킨 국가는 반드시 무참하게 먹히는 법이니까요. 굴욕적인 현실 속에서 고구려 군부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합니다. 피 흘려 싸운 대가가 적국 앞에서의 무장해제라니 납득할 수 없죠. 이 거친 불만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묵직한 구심점이 등장하죠. 바로 철권의 거인, 대당 강경파의 핵심인 영해소문이었습니다. 영해소문 가문은 대대로 병권을 쥐고 국정을 좌우하던 호족이었죠. 그는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장하며 당나라 사신들을 몹시 냉대했죠. 심지어 사신을 토굴에 가두고 엎드려 기어가게 만드는 굴욕을 줍니다. 짓밟힌 고구려 백성들의 자존심을 폭발적으로 되살려낸 행동이었습니다. 외교적 파국을 두려워한 영유왕 일팩에 그는 눈엣 가시 그 자체였죠. 인건파 귀족들은 영의 소문을 변방으로 쫓아낼 치밀한 계획을 씁니다. 당나라의 침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천리장성 축조 감독을 맡긴 거죠. 중앙 정치 무대에서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말려 죽이려는 덫이었죠. 더 나아가 왕과 대신들은 영의 소문을 아예 암살할 모의까지 진행합니다.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해진 권력 암투는 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호랑이를 어설프게 건드리면 단숨에 목이 날아가는 법. 암살 음모를 눈치챈 영의 소문의 눈빛이 서늘한 살기로 번뜩입니다. 평화를 구걸하는 부패한 기득권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한 거죠.
강경파와 옹원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파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잔혹한 방식을 주저하지 않죠. 영유왕의 비굴한 현실 정치가 오히려 내부에 끔찍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외세의 압박 앞에서 분열된 지배층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을 겨눴습니다. 승전의 쾌감은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권력의 생존 게임뿐이었죠. 타국의 비위를 맞추려 스스로 무장해제한 국가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힘없는 평화는 언제든 처참하게 찢겨나갈 수 있는 나약한 종이 쪼가리죠. 우리는 무너진 해골탑 앞에서 차가운 국제정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결코 자비로운 평화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힘과 결기만이 국가의 생존을 서늘하게 보장할 뿐이죠. 영유왕의 어리석은 타협은 고구려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나라의 노골적인 침략 야욕에 고스란히 길을 열어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전쟁을 피하려던 겁쟁이의 선택이 가장 끔찍한 전쟁을 불러온 역설. 엎드린 왕을 대신해 고구려의 야수들이 마침내 거칠게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지배층 내부의 골마터진 고름은 결국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도려내지죠. 낡은 평화를 찢어발기고 핏빛 권력을 움켜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옵니다. 명예 소문 그 무자비한 야심가가 드디어 묵직한 칼자루를 움켜쥐는 순간 권력은 절대 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게임이죠. 고구려 평양성은 이제 피비린내 진동하는 잔혹한 도살장으로 변해갑니다. 어제까지 조정에서 웃으며 토론하던 자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꽂는 지옥. 이것이 바로 도덕과 낭만이 거세된 고대 동아시아의 핏빛 투기장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된 자들의 손에 쓰여왔습니다. 그 냉혹한 섭리 앞에서 아름다운 평화주의는 조롱거리에 불과할 뿐이죠. 자존심을 버린 약소국의 처절한 몰락을 우리는 차갑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패자들의 피눈물 위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자비 없이 굴러갑니다.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가차없이 도살당하는 끔찍한 야생의 법칙. 전승기념탑의 붕괴는 곧 고구려 내부 붕괴의 서늘한 신호탄이었죠. 적국에 굽실거린 왕의 목숨은 이제 반란군의 차가운 칼날 앞에 섰죠. 이빨을 잃은 맹수는 내부의 사나운 호랑이에게 물어뜯기기 마련입니다. 영유왕을 노리는 영의 소문의 치밀하고 잔혹한 학살극이 막을 올립니다. 평화를 구걸하다 스스로 무덤을 판 군주의 가장 비참하고 서늘한 최후.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동지마저 짐승처럼 썰어버리는 권력의 야만성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망각한 국가가 맞이할 참혹한 나비 효과를 잊지 마십시오. 외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에 썩어빠진 부패와 비겁함입니다. 살수대첩의 찬란한 영광 뒤에 숨겨진 이 비릿한 피 냄새를 맡아야들 합니다. 맑은 동화책 속 빛나는 영웅담 따위는 이제 쓰레기통에 영원히 버리십시오. 역사의 차가운 메스로 그 부끄러운 민낯을 완벽하게 도려내 드립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대가는 너무도 끔찍하고 처절한 유혈극이었습니다. 신성한 왕좌가 반역의 더러운 피로 흠뻑 젖어가는 광경을 목격하십시오. 자비가 거세된 이 핏빛 투기장에서 당신의 나약한 환상을 부수어드립니다. 생존을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인간들의 서늘한 생존 본능. 부대인들의 거친 눈빛과 피 튀기는 권력투쟁을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내 목이 잘려나가는 야생의 법칙. 고구려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며 거대한 핏빛 폭풍을 예고하고 있죠. 이 무자비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강대국에 엎드린 대가가 어떤 참혹한 지옥을 부르는지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위인전의 껍데기를 벗겨낸 날 것 그대로의 잔혹한 고구려 생존기입니다. 화려한 승리의 기념비 밑에는 항상 억울한 자들의 핏빛 원혼이 깔려 있습니다. 승전의 환호성, 뒤에 감춰진 썩어빠진 피비린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라는 마약에 취해 스스로 칼을 내려놓은 국가의 비참하고 서늘한 종말. 외적을 물리친 맹수들은 이제 서로의 목덜미를 향해 잔혹하게 으르렁댑니다. 영유왕과 영의 소문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핏빛 운명이었습니다. 평화를 핑계 삼은 비굴한 외교는 결국 내부에 거대한 핏빛 폭탄을 터뜨렸죠. 분부의 거센 분노는 결국 가장 참혹하고 무자비한 핏빛 쿠데타를 불러옵니다. 왕좌를 둘러싼 무자비한 피해 스릴러가 여러분의 눈앞에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동화책은 덮어버리고 진짜 역사의 묵직하고 비릿한 핏빛 무게를 체험하십시오. 수많은 시체 위에서 춤추는 권력의 끔찍한 야만성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살기 위해 기꺼이 괴물로 변해버린 인간들의 차갑고 끔찍한 생존 투쟁입니다. 자비 없는 역사의 냉혹한 심연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의 저력은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서늘한 모략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끔찍한 핏빛 살육극을 끝까지 서늘하게 지켜보십시오. 차가운 진실을 감당할 굳은 각오가 되셨다면 이 핏빛 여정을 끝까지 함께합시다. 어둠 속에서 피바람을 준비하는 동아시아의 무자비한 핏빛 전쟁을 지켜보십시오. 부서진 평화의 틈을 타고 무서운 독재자의 차가운 핏빛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승리 이면에 숨겨진 이 잔혹한 핏빛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위해 백성을 부품처럼 갈아넣는 끔찍한 과정을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다비가 증발해버린 이 끔찍한 핏빛 투기장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비린내 나는 묵직한 진실만이 권력의 잔혹한 얼굴을 똑똑히 보여주는 법입니다. 굴욕적 평화 구걸은 고구려를 돌이킬 수 없는 핏빛 지옥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영의 소문의 무자비한 반란은 벼랑 끝에 몰린 맹수의 잔혹한 포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거대한 외적보다 잔혹한 내부의 절대 권력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21화 영유왕의 비굴한 평화 구걸과 짓밟힌 전승기념탑의 비극을 무겁게 맺습니다. 다음 화 왕을 도륙한 영의 소문의 핏빛 쿠데타가 무섭게 폭발합니다.
180여 명의 귀족을 잔혹하게 도살한 영해소문에 소름 돋는 피해 만찬, 최고 권력자 영유왕마저 처참하게 시해되는 숨막히는 권력의 찬탈전, 살기 위해 정적을 짐승처럼 썰어버리는 절대 독재자의 섬뜩한 광기, 피비린내 진동하는 무자비한 권력의 핏빛 살육전.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세요.